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4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느냐, 그 자격이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거 헌법을 농단한 것이다, 위헌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라면서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권한대행의 역할, 자격에 대해서 뚜렷이 헌법에 정해진 바가 없다, 임명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어서 이걸로 맞붙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이완규 지명자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 다음 날 삼청동의 안가에서 회동을 가진 것, 이것이 이제 내란 모의 관련된 관련성이 있다라고 해서 현재 피의자로 입건돼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그걸 들어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자격이 없다, 또 이런 이제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이 삼청동 안가 회동에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장관, 그리고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렇게 해서 이제 이완규 법제처장까지, 당시의 법제처장까지 4명이서 그날 모였던 것이죠. 그런데 일단 그냥 그 송년회 성격으로 모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시기가 비상계엄 바로 다음 날이고, 모인 사람들의 면면이 민정수석, 법무장관, 행안부 장관, 법제처장이다 보니까 비상계엄과 관련된 해제 이후에 여러 가지 법률적인 대응이나 이런 것을 논의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된 어쨌든 수사가 진행 중인 피의자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게 맞느냐 하는 논란이 생기고 있는 것이죠. 한덕수 대행은 일단 이제 4월 18일 날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기 때문에 현재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그런 탄핵 관련된 부분이나 등등 여러 가지가 이제 진행 중인 상태여서 헌법재판관들의 공백을 둬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지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권을 중심으로 해서는 한덕수 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그런 당부 부탁을 받고서 이완규 후보자를 지명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 문제가 그 논란이 당분간 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확한 권한쟁의 심판을 또 청구한 상황이어서 그거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완규 법제처장, 헌법재판관으로 한덕수 대행이 지명한 이 이완규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961년 2월생입니다. 64세고요. 인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송도고등학교, 서울대 법대 7과학번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동기동창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법대도 동기동창이고 사법연수원도 같이 다녔죠. 그리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2005년에 박사학위도 받죠. 대학 시절에 이제 학생운동에 참여를 합니다. 5.18 관련된 유인물 이런 것을 나눠주고 이러다가 이제 검거가 되면서 강제 징집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정보작전 특기로 근무 중에 훈련 중에 부상을 입어서 국군 대구병원에 후송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른바 상병으로 의가사 제대, 의병 제대를 하게 되죠. 이런 학생운동 창역, 강제 진직 등등과 관련해서 나중에 2000년에 5.18 유공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32회 사법고시, 연수원 23기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연수원 23기죠. 이때 이제 그 윤 전 대통령과 같이 연수원에 다니게 되는데, 이완규 지명자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때 상황을 회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 때 같은 반이었다. 그러니까 같은 학번만이 아니라 이제 반이 나뉘어져 있는데 같은 반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완규 후보자는 재학 중에 군에 입대해서 학창 시절에 윤 대통령과 그렇게 가까운 관계였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재학 때 군대를 갔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군대를 면제받았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연수원에 가보니까 그 대학 동기가 윤 전 대통령 포함해서 3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뭐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가깝게 지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던 거죠. 나중에 이제 대선자금 수사팀에서도 또 같이 근무하고 그러면서 본인은 기획 쪽으로 가고 윤 전 대통령은 수사 쪽으로 가고 이렇게 영역이 다른 곳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서로의 역할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더 친하게 지냈다라고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얘기를 했습니다. 검사로 임관한 것은 1994년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시작해서 남부지검 형사사부장, 서산지청장, 또 부천지청장을 지낸 뒤에 이제 검찰을 나와서 법무법인 동인의 변호사로 있다가 법제처장이 되는 거죠. 검사 시절에 이제 한번 크게 주목된 게 2003년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를 할 때 그때 참여했던 검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검찰 전체 구성원이 수긍할 수 있는, 납득하고 따를 수 있는 인사를 하는 게 더 큰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인사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노 전 대통령의 검찰 인사 이걸 좀 비판을 했습니다. 이 검찰 인사 제청권을 검찰에 좀 넘겨라 뭐 이런 내용으로 그때 얘기를 했었죠. 2017년 8월에 검사장 승진이 안 되면서 그때 이제 검찰에서 옷을 벗습니다. 그 시기가 윤석열 검찰총장 탄생 시기와 겹칩니다. 그게 2017년.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제 중앙지검장이죠. 중앙지검장이 된 것 이런 것에 이제 반발해서 검찰을 떠났다 뭐 이런 보도들도 좀 나오고 했었는데 이완규 지명자가 언론에 그 얘기한 것은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하고 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당시에 그리고 안태근 검찰국장 등을 면직 처리하는 좌천하는 그러한 인사를 했죠. 그것이 이제 법에 정해진 어떤 절차. 그러니까 검찰총장과의 협의라든지 법무장관과의 제청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잘 안 지켜졌다니까 절차를 잘 안 지켜졌다는 것에 대한 항의였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그것에 대한 항의하는 그건 아니었다라고 이제 나중에 해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추미애 전 장관과 부딪히면서 정직을 먹었을 때 그때 이제 당시 윤 총장이 이제 변호인으로 등장을 하면서 주목이 됐었죠. 나중에 윤 전 총장이 정치권에 뛰어들었고 대선 캠프를 만들었을 때 거기서 법률 자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공식적인 어떤 직함을 갖고 한 건 아니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했다고 합니다. 인수위에서는 정무사법행정분과 자문위원을 맡았었죠. 뭐 이번 과정에서 지명되고 나서 이제 당시에 정당 당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격 자체가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러한 지적이 나왔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완규 지명자는 자신은 정당에 한 번도 가입한 적이 없다, 정치 활동을 한 적이 없다 이런 반론을 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임기 후반기로 들어가는 시점에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없느냐 이렇게 이제 기자가 물으니까 당시 이완구 법제처장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전면에 나서는 항우형보다는 큰 그림을 관조하며 소통의 방점을 찍는 유방형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본인이 막 나서서 이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이렇게 지시하고 하는 이런 나를 따르라 식의 이 항우 같은 리더십이 아니라 좀 큰 그림 그려놓고 좀 구성원들과 소통의 방점을 찍으면서 좀 이렇게 잘 소통하면서 끌고 가는 그런 유방형 리더십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재산이만 한 57억 8,500만 원 정도 그렇게 있는 걸로 공개가 됐습니다. 어쨌든 이 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자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을 하면서 계속 좀 논란이 되고 있고, 이 특히 내란과 관련해서의 삼청동 그 안가에서의 해동,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휴대폰을 다 새로 교체를 한 거, 이런 등등과 이제 윤 전 대통령과의 남다른 관계, 49년, 46년 동안 친구였다라는 이 특별한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재판관으로서의 자격 문제 등을 둘러싸고 지금 여야의 다툼이 치열합니다. 특히 이제 권한쟁의 심판의 결과부터 좀 보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